반갑습니다. 주식 탐구 생활 전지인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투자의 첫걸음이라고 할 수 있는 계좌 관리와 마인드 컨트롤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건 좀 과거의 자료이긴 하지만요. 지금도 뭐 거의 변하지 않았을 것으로 봅니다. 자, 개인 투자자가 40% 정도 한 종목에 몰빵하는 습관을 갖고 있다. 뭐 주식 100점 100패 그런 길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과거 이건 이제 2013년 당시에 이제 자료입니다. 이때 이 삼성증권이 총 한 6만 명 정도 기준으로 해서 조사했던 자료인데 40% 정도가 한 종목에 그냥 몰빵하는 투자고요. 또 아주 그냥 백화점식으로 종목을 뭐 펀드도 아닌데 엄청나게 뭐 30종목에서 뭐 50종목 이렇게 담는 투자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11개 이상의 종목에 담는 투자도 13%랍니다. 그러니까 너무 많은 포트를 구성하는 투자도 좋지 못하고요. 또 한 개 종목에 몰빵한 투자는 뭐 말할 것도 없죠. 이런 투자자들이 실패했을 때 보면 대부분 이제 운이 없어서 그랬다 이런 생각도 하고 있고요. 여러 가지 이제 핑계들을 대지만 결국은 천주인 개인 생각으로는 본인이 이제 스스로 잘못 투자한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투자의 첫걸음인 이 계좌 관리에 대한 얘기부터 조금 하도록 해보죠. 자, 우리가 계좌 관리를 할 때는 일단은 먼저 계좌를 분리해야 됩니다. 비록 내 투자금이 적더라도 일단은 분리하는 습관을 들이는 게 좋으세요. 그리고 비중을 조절해야 되는데 정말 뭐 아무리 강조를 해도 지나침이 없습니다. 정말 비중 조절은 목숨과도 같다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런데 이 비중 조절을 단순 포트 구성으로만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종목을 5종목을 샀다라고 가정을 할게요. 그런데 이 종목을 뭐 5종목을 20%씩 배분해서 샀든 뭐 15% 뭐 어떤 건 30%뭐 이렇게 해서 샀든 어쨌든 간에 내 원금 100%를 종목 5개 뭐 샀든지 6개 샀든지 이렇게 나눠서 샀다 그래도 비중 조절에 성공한 것이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 비중 조절을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개인 투자들은요. 현금을 반드시 보유할 수 있는 비중 조절이 돼야 됩니다. 오로지 내가 현금 보유를 안 하고 100%다 몰빵해서 투자를 하겠다 그러면 정말 작은 금액일 때, 뭐 진짜 뭐 1,000만 원 미만의 작은 금액일 때 당일 단타에 한해서는 가능할 수 있어요. 뭐 3,000만 원까지도 괜찮습니다. 당일 단타라 그러면 그날 사서 그날 빠져나오는 단타. 그것도 본인이 자신만의 수익 모델을 갖고 있을 때만 가능한 거예요. 그렇지 않을 때는 그것조차도 다 마인드 컨트롤에 실패해서 실패로 가는 지름길이 됩니다. 이 비중 조절은 평상시 반드시 현금 계좌가 필요한 거고요. 그리고 종목별로 비중을 조절해야 되고 단타일 때 비중 조절, 중장기 계좌일 때 비중 조절이 또 달라야 됩니다. 이거는 이제 본인이 선호하거나 또는 본인의 환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본인이 이제 전업 투자자이고 또 금액이 작다 그러면 일단 단타 계좌에 집중을 해야 되겠죠. 중장기 투자를 할 수 있는 여건이 못 될 테니까요. 그럴 땐 단타 계좌를 만들어서 역시 이 단타 계좌에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단타 계좌에 집중할 때도 내가 스윙과 병행을 할 거냐 아니면 스윙 종목과 단타 종목을 또 나눠서 할 거냐에 따라서 계좌 분류가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내가 이 A라는 종목을 매매를 하는데 스윙과 단타를 장중 단타를 같이 병행을 할 거다 그러면은 이 한 계좌에서 매매를 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고 스윙과 단타는 내가 분리하겠다면 이것조차도 계좌를 분리를 해야 된다는 소리예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실전을 겪어보면 왜 중요한지 알아요. 말로 설명해봐야 몸에 와닿지 않습니다. 직접 본인이 이렇게 해보면 알 거예요. 그리고 이 자금이 좀 큰 분들은 당연히 뭐 중장기 계좌를
보유를 해야 되겠죠. 그러나 이 중장기 계좌도 때가 있다 그랬습니다. 지금 같은 때는 천지인 개인적으로는 중장기 계좌는 다 정리해서 없습니다. 지금 거의 뭐 흔히 말해서 내가 뭔가 좀 기록을 남기기 위해서 아주 소액으로만 갖고 있는 그런 종목군들이 있어요. 나중에 그 종목의 흐름을 기록하기 위해서 남아놓은 것 외에는 모든 중장기 그 종목군들은 다 매도해서 수익을 확정을 짓거나 손실 본 종목은 손실도 아예 다 확정을 졌습니다. 그래서 이 중장기 기간은 지금 거의 종목이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게 왜냐하면 지금 버블을 정점으로 지금 가고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이것이 언제 꺾일지는 아무도 몰라요. 뭐 과거 역사적으로 봤을 때 뭐 기준금리를 2회 연속 인하하는 시점이 거의 꺾이는 시점이다 그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만 이번에도 또 그렇게 되리라고 그것이 맞다라고 말할 수는 없는 거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정점으로 향하고 있기 때문에 내 스스로 조심하는 겁니다. 그래서 중장기 계좌에는 지금 거의 다 담지 않고 하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단타 계좌만 내가 좀 분류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익이 났을 때 그 수익금을 엎어서 투자하는 게 아니라 반드시 현금 계좌로 빼놔야 됩니다. 이건 중장기 계좌도 마찬가지고 단타 계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걸 이제 비중 조절로 보시면 되는 거예요. 보통 수익이 나면 엎어서 투자들 많이 하죠. 만약에 내가 뭐 1억을 갖고 있는데 1000만 원 수익 났다. 그러면 1억 1000만 원 갖고 또 투자하는 경우가 많은데 계속 그런 식으로 투자하다가 한번 삑해서 망가지기 시작하면 걷잡을 수가 없습니다. 마인드 컨트롤에 실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인드 컨트롤의 가장 기본적인 것은 역시 계좌와 비중 조절이 있는 계좌 관리가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비중 조절을 반드시 여러분들 생각할 때 이 수익이 나면 현금을 인출한다. 어디로? 네, 현금 계좌 쪽으로 빼놓는 거예요. 그래서 현금 계좌를 반드시 만들어놔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내가 이 단타 계좌의 원금이 만약에 뭐 1억이 있다. 그러면 이 현금 뺀 게 1억이어서 100% 수익이 났을 때는 그때는 일정 부분 이 수익금을 추가로 여러분들이 계좌에 넣고 투자를 하셔도 됩니다. 그러나 그 전까지 자신의 그런 실력이 완전히 검증이 돼서 끝날 때까지는 반드시 현금 계좌를 만들어야 되고요. 그 이후에도 또 마찬가지로 수익이 나면 수익금 빼고 해서 자꾸 전반적인 그런 그 자신의 계좌를 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한 방에 뭔가 터트려서 가져갈 생각을 하면 결국은 한 방에 죽게 되어 있는 게 이 바닥의 논리입니다. 그래서 장 좋을 때 큰 수익이 났던 사람들이 장 나쁠 때 다 깡통 차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정말 이 100%이 비중 조절 없이 포트를 구성해서 가져가려면 그만한 리스크 감소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돼요. 그러나 그런 리스크에 대한 확신이 있는 시기는 결국 모두가 다 포기하는 시기입니다. 이번에 그 버블의 정점이 과연 많은 사람들이 예상하는 이 내년에 올 하반기부터 시작해서 내년에 정점을 찍을지 내후년에 정점을 찍을지 하여튼 정점을 찍고 나서 모두가 다 실망을 하는 그 시기 그 시기는 어차피 다 망할 거면 그죠? 세상이 다 끝나는데 뭐 현금 다 휴지 조각 되는데 그때는 비중 조절이 필요가 없는 거죠. 포트만 구성해서 다 100% 태울 수 있는 겁니다. 그때는 정말 승부를 봐야 되겠죠. 승부사 기질로. 그러나 그 전까지는 반드시 비중 조절을 한다. 단타 계좌도 나눌 수 있으면 나눠야 되는 거고 중장 계좌하고 분류 꼭 해놔야 되는 거고요. 현금 계좌 꼭 마련해서 그렇게 해야 된다. 그리고 이 비중 조절에서 내가 손실을 봤을 때 보통 개인 투자들은 내가 뭐 10%의 손실을 봤다, 20%의 손실을 봤다. 그러면 그걸 빨리 만회하기 위해서 뭐 만약에 뭐 1억을 투자했다 그러면 뭐 어떻게든 돈을 더 마련해서 이게 이제 쪼그라들었을 테니까요. 뭐 8천이 됐던 뭐 7천이 됐던 쪼그라들면 빨리 또 1억을 만들어서 또 투자한다든지 아니면 어디서 뭐 빌려오든 뭐 어떻게든 간에 뭐 2배를 만들어서 투자한다든지 이런 무리수를 둡니다. 특히 이제
신용융자 써가지고 무리수를 둔다 그러면 한 방에 훅 가는 거예요. 그런 게. 그러나 그런 악순환은 아무리 그 주변에서 얘기를 해도 듣질 않습니다. 이미 본인이 거기에 뇌가 지배를 당해 있어요. 과거 이제 그 강연이나 이 아카데미를 하다 보면 많은 투자자들을 만나게 되는데, 그때 그 많은 고민을 했던 투자자들의 공통점인 것들이 대부분 신용융자라든지 빌려서 투자하면서 깡통 쳤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그 이후에 그것이 고쳐지느냐? 거의 없습니다. 본인 스스로 고치려고 한다고 입으로는 얘기하지만 행동은 그게 안 돼요. 뇌가 지배당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미 습관으로. 그 전에, 그렇게 지배당하기 전에 본인 스스로가 빨리 벗어나야 되고요. 만약에 그런 지금 습관이 들어있다 그러면, 안 그러면은 투자를 멈춰야 됩니다. 결국 패가망신으로 가요. 정말 많이 봤습니다. 정말 20년 가까이 이 바닥에 있으면서 무수한 투자자들 만났고, 그 사람들 고충도 들었습니다만, 어쨌든 정말 불행한 일들도 많았고요. 그래서 그런 불행한 일들을 본인 스스로 겪지 않기 위해서는 이 투자의 첫걸음인 이 계좌 관리의 중요성을 여러분들이 꼭 실천할 수 있는 그런 투자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계좌가 잘 관리가 될 때 비로소 이제 전략적 선택도 하게 되는 거고요. 본인 스스로가 마인드 컨트롤할 수 있는 방법도 훈련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자, 마인드 컨트롤을 위한 조건 중에 최우선은 역시 계좌 관리예요. 이 비중 조절, 조금 전에 설명했던 이 계좌 관리와 비중 조절이 가장 중요하고요. 또 진입과 청산 시나리오를 명확히 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원칙 투자 하는 얘기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내가 매수하는 시점, 진입 시점이 왜 진입하느냐? 뭐 차트로 진입했던, 뭐 재무적 환경으로 진입했던, 테마로 진입했던 어떤 식이든 하여튼 왜 진입했냐 이거예요. 그 진입이 명확해야 되는 거고, 그럼 빠져나올 때 내가 수익이 났던 손실이 났던 청산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이거에 미리 다 준비되어 있어서 명확해야 된다는 소리입니다. 이럴까 말까 이 고민하면 끝나는 거예요. 이게 안 되기 때문에 마인드 컨트롤이 될 수 없는 거고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고민을 많이 하고 자꾸 자기의 이 5번째인 주특기를 연마할 수 있는 수준으로 가야 되는 겁니다. 자꾸 진입 청산을 본인 스스로 자꾸 만들어야 돼요. 자신의 것을. 그 다음에 손절은 제도약을 위한 선택이라고 했는데 이 손절이라는 얘기만 들으면 경기를 부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중장기 투자 과정에서는 거의 손절할 일이 없습니다. 중장기에서는요. 정말 10종목 투자해서 한 종목 손절할까 말까의 그런 게 생겨요. 중장기 투자는. 원래 그렇게 하는 거니까. 손절 안 하려고 하는 게 중장기 투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데이 트레이딩과 같은 단타는 손절이 필수입니다. 이건 뭐 장중에 상황만 조금 바뀌어도 반드시 손절을 해놔야지 내가 다음을 도약할 수 있는 거예요. 다음 기회를 선택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안 되는 이유가 다 100% 몰빵이기 때문에 대부분 안 되고 뭐 50% 비중을 태웠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청산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있기 때문에 더 안 됩니다. 기준을 만들었는데 손이 안 나가요. 그 이유는 이미 비중이 태워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내가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니까 손절에 대한 것도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적은 금액으로 자꾸 연습을 해야 되는 겁니다. 무수한 매매를 해야 돼요, 본인이. 그 무수한 매매라는 게 아무 의미 없는 매매가 아니라 진입과 청산 시나리오를 명확히 만들어 놓고 진입하고 청산하는 훈련 속에서 손절할 상황이 오면 손절하는 것도 훈련입니다. 그걸 안 하고 눈으로 보고서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되겠지. 차트 이렇게 됐으니까 지나가 차트 보고 요거 깨지면 이렇게 손절하면 되겠지. 택도 없어요. 실전에서 정말 적은 금액, 단돈 100만 원을 투자해도 이 적은 금액으로 해서 내가 손절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진짜 손절할 수 있는지. 그러면서 금액을 늘려가셔야 됩니다. 또 연속 손실을 발생할 때는 일단은 휴식을 하세요. 그 이유는 내가 손실을 하게 되면 벌써 마인드 컨트롤이 흔들어지면서 뇌동매매할 수 있습니다. 제일 무서운 거예요, 뇌동매매. 이 뇌동매매에 빠지면
자기도 모르게 하루에 열 몇 차례씩 매매를 할 수도 있습니다. 순식간에요. 뭐 하루에 깡통 차는 사람도 실제로 봤습니다. 전기는. 하루 만에 깡통 차요. 하루 만에. 이해가 안 되시죠? 그것도 뭐 100만 원, 200만 원이 아니라 당시에는 적은 금액이 아니었습니다. 2000년도 초반이었으니까. 한 5천만 원 가까운 돈을 하루에 그냥 깡통 차는 사람도 봤다. 뇌동면에 빠져서. 수십 번을 사고 팔고 깡통 찹니다. 그래서 연속 손실이 발생할 때는 휴식기를 취해요. 이 손절과 손실에 대한 얘기는 또 다음 영상에서 내가 잠깐 또 언급을 할 겁니다. 왜냐하면 이번에 천주인도 올해 좀 가장 큰 손실을 본 종목이 생겼어요. 그 얘기도 조금 뭐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손실이 발생했을 때는 반드시 선택을 해야 된다는 걸 여러분들께 좀 알려드리기 위해서 그 영상도 짧게 만들어서 또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주특기부터 연마자라고 이렇게 했는데요. 여러 가지 기법이 있습니다. 매매 기법에는요. 선진도 뭐 여러 가지 기법이 있습니다만 그 중에서도 가장 자신 있는 기법이 있게 되어 있습니다. 본인 스타일에 맞고 이 기법을 했을 때는 정말 뭐 승률이 아무리 적어도 뭐 85%에서 90%가 나올 정도로 들어갔다 하면 먹는 그런 기법이 있어요. 본인만의 같은 기법을 해도 그게 뭐 수익률이 크고 작고 떠나서 그런 기법이 생깁니다. 하다 보면. 그러니까 뭐 눌림목 매매도 있고 돌파 매매도 있고 박스권 매매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매매들이 있잖아요. 거기다 뭐 이평선 매매부터 해서 수급 매매, 외국인, 기관 여러 매매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자기가 잘 되는 매매가 따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매매를 할 때 내가 가장 편안하고 안정적으로 수익이 나는지를 본인이 검증해 보고 그 중에서 가장 잘 되는 한 가지부터 집중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것만 하는 겁니다. 일단 이 한 가지만 돼도 절대로 실패하지 않습니다. 그건 장담할 수 있어요. 절대로 이 한 가지 주특기를 내가 확실히 갖고 있는 사람은 실패하지 않아요. 중간중간에 조금씩 어려운 점이 생겨도 다 극복합니다. 자, 매매 복귀는 성공의 뒤름길이다. 정말 이 매매 복귀만큼 중요한 게 없습니다. 당일날 매매하고 내가 어떤 진입과 청산 실효를 갖고 매매를 했는지 성공했다면 어떤 부분에서 성공을 했고 실패했다면 어떤 부분에서 실패했는지 이거 정말 중요해요. 매매 복귀. 정말 정말 중요합니다. 자기의 마인드 컨트롤 할 수 있는 정말 중요한 조건 중에 하나인 거예요. 내가 어떨 때 잘 되고 어떨 때 잘못되는지를 본인밖에 모르는 본인만의 데이터입니다. 이거 정말 중요한 거예요. 본인만의 데이터이기 때문에. 꼭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무한긍정의 힘을 기억하자. 여러분 시장은 매일 열립니다. 그죠? 네, 쉬는 날 빼놓고 매일 열려요. 자본주의가 망하는 그날까지 열립니다. 자본주의 망하면 다 끝난 건데 뭐. 그리고 세력들은 항상 새로운 먹거리를 찾는다 그랬어요. 그걸 꼭 기억하시면 여러분들이 서두를 필요가 없습니다. 쫓겨서는 절대로 좋은 매매할 수 없습니다. 거기에다 마인드 컨트롤이 무너지는 이유예요. 그러니까 내가 오늘 쉬어가더라도 내일 분명히 좋은 기회가 온다. 그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시간에는 계좌 관리와 마인드 컨트롤에 관한 내용을 알아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손절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자 한 줄 요약.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천지인이었습니다.